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사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과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들, 요것도 이제 서스럼 없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질문 온 것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이렉트 메시지로 유튜브 수익 공개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막 좀 어린 친구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뭐 카메라 사진 이런 거 찍는 법 이런 거 이제 검색하다가 들어오신 분 같은데, 유튜브 수익 참 그게 사실 뭐 어렵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구독자 지금 한 22,000명 정도, 그 정도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균 조회수가 대략 한 7,000? 네. 한 며칠 지나면 7,0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뭐 대충 그 정도 잡고 7,000 정도 잡고 그냥 이야기 드리자면은, 그 상태에서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만 올리게 되면은, 일주일에 하나면은 한 달이면 4개죠. 그 정도 올리게 되면 대략 한 38만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이제 영상을 거의 안 올리게 되잖아요. 거의 안 올리게 되면은 거의 한 28만원? 네. 영상 한 달에 하나, 2개 이렇게 올리면 한 28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빡세게 찍는 달이 있거든요. 그런 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8만원에서 60만원 중반대 이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냥 빡세게 찍는다고 해도 솔직히 다른 유튜브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반의 반도 못 쫓아가죠. 솔직히 그렇게 좀 노력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좀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봐주시고, 이제 저한테 조금이나마 도움 되라고 어떻게 광고도 스킵을 안 하고 다 봐주시니까 그 정도 수익이 나오지, 사실 이 정도 조회수에 그 정도 수익이 안 나오거든요, 절대로. 예,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진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출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릴게요. 제가 사진집은 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강의 서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보통 이제 내가 자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출판사 쪽에서 먼저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후자입니다. 출판사 쪽에서 의뢰가 들어왔죠. 정확하게 말하면 출판사가 아니라 그 출판사 중간에 있는 그 미디어 업체가 있어요. 그 미디어 업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리고 미디어 업체가 저와 출판사를 이어주고 책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죠. 서로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들어가고 하면서 계속 써요. 그냥 아는 정보를 그냥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쇄에 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인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야박하게 받지는 않았어요. 그 중간에 미디어 업체가 있다고 해도 그 미디어 업체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미디어라는 데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한번 작업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출판 작업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구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또 얘기를 해줘가지고 다음 책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 책에 대한 인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출판사와 최대한 조율해서 잘 맞춰주려고 하세요. 솔직히 인쇄가 이제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최초 몇천 부 계약을 했어요. 제가 그 최초 초판이 다 팔린다는 가정을 출판사는 하겠죠. 이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최소 이 정도는 팔리겠다라고 뭐 출판사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출판사가 생각하고 있는 판매량이 있죠. 그것을 선지급을 해줍니다, 저한테. 책 다 쓰고 이제 출판이 되면 말이죠. 책 쓰지도 않았는데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지급을 해주고 그 초판분이 다 팔리게 되면은 이제 2차로 책이 이제 다시 찍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또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오타가 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걸 수정을 하겠죠. 수정을 하고 이제 책을 또 찍어내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실제로 팔린 부수 있죠. 책의 판매량에 따라서 제가 인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알 같은 여기서 제 책 홍보가 여기 나가고 있죠. 이 책 정말 좋습니다.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미디어 업체를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출판사 중에서도 양아치라고 말해도 되나? 이런 단어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데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미디어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좀 그런 건 좋았던 것 같아요. 책의 출판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돼요. 진짜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신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좀 굵직굵직한 출판사 있죠. 그런 데를 연결해줘요. 그러니까 뭐 이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출판사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제 책이 나왔던 성한당이라든지, 그리고 곧 이제 스마트폰 사진책이 나오거든요. 그 책을 출간하는 길벗이라든지,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로 유명한 출판사 있죠. 그 책 곧 나옵니다. 어쨌든 거그라든지. 사진 찍으면서 에피소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진 찍으면서 에피소드 옛날에 진짜 안 좋은 기억 한 번 있었는데, 이거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래요, 진짜.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게 어떤 집회라든지 시위를 서울에서 막 하고 있으면은 카메라 든 사람은 진짜 1차 타겟입니다, 그때는. 기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민감했어요, 그때.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저한테 그 경찰관, 사고 기분 경찰분이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잡고, 잠깐 신분증 검사를 좀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거기까지는 좋았죠.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보길래 저는 이제 경기도 안성에서 여기 여행을 왔다고, 취미 사진 작가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카메라 사진 좀 볼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거기서 기분 엄청나게 나빠졌죠. 그죠? 근데 그때 집회가 되게 좀 험악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여줬죠. 제가 찍은 사진들. 보면 뭐 경복궁 사진 있고, 뭐 북촌 한옥마을 사진 있고, 뭐 그거밖에 없거든요. 이제 혹시 다른 카메라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가방 검사를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꼭지가 완전 돌아버린 거죠. 경찰관이 대체 어디까지 이것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이것을 좀 나한테 설명을 좀 해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뭐 결국 짜증나서 보여주긴 보여주고 빨리 가야 되니까 저도 보여줬고, 경찰청 민원에다가 신고를 했죠. 요즘에는 이제 경찰분들 그렇게 안 해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진짜. 이제 어떤 카메라를 들고 가도 이제 혹시 어디서 오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여쭤보시거든요. 사실 그게 기분 나쁘게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앞에 집회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민감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검문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좀 협조를 해주는 편입니다. 사진으로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유튜브 보면 뭐 사진으로 돈 버는 방법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그렇게 버는 거는 버는 게 아니죠. 일단 내 본업을 버리고 사진으로 완전히 먹고 산다. 그러면 이제 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뭐 사진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사진 찍는 게 좋아서 사진 작가를 길을 가는 거고,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후회를 하지 않든, 사업이 잘 되든 사업이 안 되든 그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사진을 좋아한다, 그리고 내가 사진 공부를 많이 했다 라고 해서 이것을 덤볐다가는 제대로 코 깨집니다, 진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광고 사진이 멋있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쪽으로 가서 사진 촬영을 하고 나는 그쪽 작가의 길을 걷고 싶다라고 멋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고정이에요, 다. 네, 고정적으로 업체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네.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창한 꿈을 한 번에 키우려고 해서 막 장비를 들리고 조명을 막 들리고 하다가 한 번에 훅 가는 수가 있거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조금 소박하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사진으로 하면서 돈을 버는 것 중에 제일 돈 못 버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봐요. 뭐 여행 다니면서 가방 들어주고 그거 말고, 그거는 솔직히 사진 작가라고 말하기 좀 창피하죠. 그거는 말고 좀 작가님이라고 불릴 만한 게 있죠. 돌스냅, 그죠? 돌스냅 일단 한번 해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되게 어려울 겁니다. 저 참고로 저 돌스냅 안 해요. 이 돌스냅 같은 경우는 진짜 아이를 좋아하시고 아이를 다룰 줄 아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돌스냅 몇 번 해보고 그냥 손들어 버렸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돌스냅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번 배워보세요. 그렇게 단계를 밟아나가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웨딩으로 한번 가보세요. 웨딩으로 가서 웨딩에서 또 한 번 더 단계를 계속 밟아보세요. 웨딩 이쯤 되면 됐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가는 거죠.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동대문이나 의류 쇼핑몰 이런 데 가서 발품을 팔아가면서 명함을 돌려가면서 해보세요. 됩니다.
예, 안 될 게 없어요. 왜? 업체는 널리고 널렸어요. 까지 찍지 못하시는 사장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 점을 생각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별로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광고 사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진짜 유명한 연예인이라 이런 분들은 찍기 힘들 거고 평생 못 찍을 수도 있어요. 너무 한 번에 큰 목표를 잡기보다는 처음에 내가 사진을 직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본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웨딩을 왜 놓지 말라고 하면, 웨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만 자리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정 수익으로 계속 발생해요. 웨딩 같은 경우는 6월 말부터 7월, 8월 비수기거든요. 손가락 빨아야 돼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대비해서 돌스냅도 같이 물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하면서 에피소드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유튜브 하면서 에피소드는 많습니다. 일단 길거리 가게 되면은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렇다고 제가 연예인병 걸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저 첫 번째 책 쓸 때 당시에 지필 작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루를 그냥 통으로 날리고 그냥 여행을 갔어요. 근데 무작정 이제 목적지 없는 여행이죠. 차 시동 걸고 그냥 달려버린 거죠. 고속도로로 달렸는데, 네, 아무리 목적지 없는 여행을 한다 쳐도 결국은 사람 검색하게 돼 있거든요, 그 지역을.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하만에서 해바라기 축제를 하고 있다. 근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어요. 갔는데 그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나도 그냥 사진 찍으러 가니까 뭐 그냥 나도 사진 찍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발을 딱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마주 오시는 분들께서 전부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전부는 아니죠. 드문드문 이제 하는데 인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강좌 잘 보고 있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 좀 해주세요. 이 영상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하나도 못 찍었습니다, 진짜. 한 장 찍었나 아마 그럴 건데, 근데 스트레스는 많이 풀렸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거든요.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보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P&I 가는 것도 원래는 가려고 했었어요. 업체에서 와달라고 해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안 갔죠. 안 갔는데 좀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갈 겁니다. P&I. 예. 그런 걸 처음 경험해보니까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예. 이게 물론 제가 연예인병 걸렸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네, 아시잖아요. 저는 일반인일 뿐입니다, 그냥. 그런데 사실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의외로 스트레스가 좀 풀렸다. 네, 그래서 사진을 안 찍어도 된다. 네, 그래서 돌아왔어요, 집에 그냥.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휴게소 같은 데 가가지고도 이제 막 휴게소에서 피곤하면 전 자거든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머리 엉망이고 막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막 그런데 이제 알아보시고 인사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씩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막 그러고 이제 그런 경우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 외에 뭐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뭐 검문소 같은 데 있잖아요. 자동차 검문소 말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 검문소가 설치된 데 있잖아요. 그런데 좀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중요한 장소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냥 그런데 지나가고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고 있는데 뭐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단답형으로 짧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경찰관 분께서 말이죠. 대구에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왜냐면은 사진의 이제 메카라고 하면 서울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업체도 많고, 구인이라든지 구직, 그리고 모델, 정말 원활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지방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물으시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대구에 있어도 돼요. 왜냐면 책이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수익도 있고, 그리고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고정적인 사진 촬영 의뢰도 있고, 제가 지금 웨딩을 손을 안 대서 그렇지, 웨딩 당장 시작해도 웨딩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수입은 고정적으로 꽤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저는 서울 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안 가고 있는 건데, 사실 가고 싶긴 합니다. 예. 땅값이 비싸서 못 가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서울이 사실 그런, 하여튼 모든 게 원활해요.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서울에서 사실 활동을 하는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지방으로 내려갈까? 라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서울에서 안 되면 지방에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무조건 어떻게든 버티세요. 그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릴 때가 있거든요, 진짜. 그리고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예전에 영상에 한번 노출시킨 적이 있는데 제가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가 그냥 여기 이런 데 있잖아요. 올라가가지고 발길질하고 있는 거를 영상에 나타난 것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 이 녀석. 네, 엄청나게 설쳐요. 오늘은 조금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진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네, 무겁게 생각하면 한없이 무거워지고, 가볍게 생각하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게 사진이거든요. 뭐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진중하게 생각하는 거 너무 좋긴 해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그쪽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사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사진은 어떻게 보면 기록으로 남기는 건데 너무 그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사진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딱 이래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좋지 않아요. 예. 그리고 너무 이렇게 사진은 기록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딱 찍는 것만 여기에 또 빠지게 되면은 창의력이라는 게 생기지가 않죠. 그 사람에게. 그러면 사진이 계속 그 자리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진짜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적당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적당히라는 단어가. 근데 그 적당히를 지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렵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즐겨야 됩니다. 즐기는 것이 없이 그냥 노력만 해서는 이건 사진 금방 질려요. 진짜. 그리고 슬럼프 금방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슬럼프가 왔다면 그 슬럼프에 맞는 레벨의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 정도 레벨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슬럼프가 엄청나게 일찍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즐기세요. 네, 내가 사진을 못 찍는다. 즐기고 나는 왜 결과가 이따구로 나오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즐기면 됩니다. 그 자체를 즐기고 그리고 다음부터 그렇게 안 찍으면 되니까. 사진의 결과물 너무 진중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잘 찍으면 좋죠. 그리고 잘 찍는 방법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네, 강연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사진 찍을 때만큼은 여러분이 찍고 싶은 거 찍고 그리고 그 사진 자체를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강연,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하는 강연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 이것만 아시고 사진 생활 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